예,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그 불확실한 소비자 선택이론으로 들어갔었는데, 그거 관련해서 몇 가지 더 보고, 그 다음에 그 관련 또 유사한 문제들, 다른 문제들 한두 가지 더 보고 가겠습니다. 똑같이 어제 133페이지 45번 문제를 일단 펴놓고, 133페이지 45번 문제. 저희가 지금 이제 가능한 한 문제를 풀면서 뭐 기본 이론들을 약간씩 하고 있는데 뭐 그 정도면 여러분이 충분히 제가 속도를 최대한 그렇게 늦춰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론 정리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미시경제학은 답이 딱딱 떨어지니까 쓰기가 상대적으로 좀 쉬울 거고요. 내용 정리는 따로 안 하더라도 여러분이 그 이론 문제를 풀면서 이론을 찾아가는 연습을 이렇게 좀 하고, 여러분 갖고 있는 책들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따로 그렇게 안 나가도 그래서 지금 상태요금 평면하고 기대효용 이론을 뭐 자세하게 자료를 안 나가더라도 여러 문제가 있으니까 일단 좀 확인을 하시는데, 어제 그 확실성 등가 얘기를 잠깐 했고 리스크 프리미엄 얘기를 잠깐 하다가 갔는데요. 그 상대조건 평면을 다시 한번 봅시다. 여기가 WB, bad state라 그랬고, 여기 WG, good state를 했어요. 그리고 사고가 나든 안 나든 항상 똑같은 소득이 유지되는 궤적이 있다랬는데, 사고가 안 나면 good state의 소득이, 사고가 나면 bad state의 소득이 결정되는데, 그게 사고와 무관하게 위험이 전혀 없는, 그래서 이거를 무위험선, 리스크 프리 존, 이렇게 무위험선 이렇게 말합니다. 리스크 프리 존. 초기 상태를 사고가 났을 때 더 낮은 소득이 사고가 안 났을 때 높은 소득이 유지되는 이런 초기 상태가 어떤 상태라고요? 무위험선을 벗어나갔으니까 위험한 상태, 불확실한 상태. 이때 W0의 소득이, 조건부 소득이 W0 마이너스 데미지가 이렇게 사고가 나면 손실이 이만큼 생기고, 사고가 안 나면 W0가 유지되는 이런 조건부 상태에, 불확실한 상태에 있고, 초기 상태는 여기를 지나는 기대치가 일정한 궤적이 있다 그랬어요. 물론 등기대치선은 무수히 많지만 이 초기점을 지나는 기대치선은 하나뿐이겠죠. 그래서 이게 등기대치선이고 기대치가 일정한 궤적이다. 어제 봤는데 요 기대치 EW 혹은 보통 이제 뭐 EX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요. EW 여기 일정한 궤적이어서 사고 발생 확률 P로 사고 시 배드 스테이트를 경험할 것이고, 그 다음에 사고 발생하지 않을 확률로 어떤 사고 발생하지 않은 굿 스테이트의 소득을 경험할 것이어서 뭘로 정리했을 때, 요 WG로 수직추로 정리했을 때 기울기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P분의 P다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가 보험을 얘기할 때 이 위험이 있는 상태에서 위험이 없는 상태로 이렇게 가는 것을 우리가 보험의 기능이라 그랬고, 이 기대치가 보험 가입 이전과 보험 가입 이후의 기대치가 일정한 상태를 우리가 공정보험이라 해서 그 공정보험의 프리미엄을 보험 프리미엄률을 알파라 했을 때 P하고 알파가 같은 보험이 뭐니까 공정보험이니까 이게 공정보험 예산선이라고도 하더라고요. 공정보험 예산선. 굳이 우리가 보험 예산선을 도출하지 않더라도 이게 공정보험 예산선이다. 무차별선은 어떻게 생겼냐면 원점에 대해서 이렇게 볼록하게 생겼을 것이고, 무차별선이 이게 이제 위험을 싫어하는 애죠. 그래서 위험 기피적인 태도를 가진 애는 무차별선이 이렇게 생겼을 거고, 초기 상태의 효용을 I0 혹은 EU0 이렇게 상관없습니다. I0의 효용을 누리고 있다. 물론 얘는 어떤 상태로 가는 게, 여기 E1 상태로 가는 게 가장 기대 효용이 극대화된다 그랬어요. 요렇게. 그래서 I1의 효용을 누리는 게 가장 최적이고 기대 효용 극대화점이고, 물론 여기가 초기 상태의 기대치를 우리가 뭐라 그랬냐면 W0-PD라고 이제 다 도출했습니다. W0-PD 이거 다 여러분 암기를 해야 돼요. 간단하게 상태요금 평면을 그려놓고 나머지 얘기들을 다
하면 되겠습니다. 요게 뭐라 했냐면 초기 상태와 위험한 상태와 동일한 기대치가 유지되는 상태를 요거를 공정보험 예산선이라 했고, 그래서 공정한 보험이 제공되면 풀커버된 완전 보험이 제공되면 이만큼의 대가를 지불하고 걸로 간다 그랬고, 이게 그래서 공정보험료라 그랬어요. 공정보험료. 그리고 또 한 점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 점하고 이런 점은 똑같은 효용이 일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무차별하다. 요 이 투점 이렇게 하면 이 투점과 이 제로점은 위험이 있는 상태, 위험이 없는 상태인데 효용이 똑같아요. 그래서 보험회사가 그 얘기 했잖아요. 보험회사가 너 여기 있을래? 위험한 상태? 아니면 난 이런 보험을 내가 너한테 줄 테니까 이런 보험 상품을 가입할래? 이러면 가입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최대한 요만큼의 보험료를 보험 가입자로부터 받고, 그래서 이게 최대 보험료라 그랬고, 최대 보험료. 또 하나의 개념이 있다라는데, 확실성 등가라는 개념이 있었다. certainty equivalent, 확실성 등가라는 것은 뭐냐? 위험한 기회가 주는 기대 효용과 요 위험한 기회가 주는 요 기대 효용, expected utility, 기대 효용과 똑같은 효용을 주면서 동일한 효용을 제공하면서 위험이 없는 확실한 금액, 요걸 확실성 등가, 확실성 대등액 이렇게 불렀다. 확실성 등가, 확실성 대등액. 그래서 certainty equivalent 이렇게 부릅니다. certainty equivalent, 확실성 등가. 자, 그러면 이 점이 지금 확실성 등가인데 certainty equivalent인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초기 상태에서 요 최대 보험료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표시를 했을 때 요게 최대 보험료고 요게 뭐고요? 공정보험료고, 최대 보험료는 공정보험료 이상 일정 부분을 더 낼 의향이 있는데 위험 기피자가 자신의 위험을 전가하는 대가로 추가로 지불하고자 하는 추가 보상액이다. 그래서 이거를 리스크 프리미엄이라고 했고, RP, 리스크 프리미엄은 위험을 어떤 자가 가지고 있는 자가, 위험을 가진 자가 누구예요? 보험 가입자죠. 요 보험 가입자가 자신의 위험을 뭐 하는 대가로? 전가하는 대가로, 위험을 전가하는 대가로 정당한 보상액 이외에 추가로 지불하고자 하는 금액, 추가 지불 용의,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추가 지불 용의. 이게 이제 자신의 위험을 떠넘기는 대가로, 정당한 대가는 공정보험료만 제공하면 될 텐데 최대한 여기까지 지불할 의사가 있어서 추가로 지불할 용의가 있다. 추가로. 이게 리스크 프리미엄이고, 이게 보험 가입자 입장이고 보험 회사의 입장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이 보험 회사는 또 어떤 상태예요? 얘는 상대방의 위험을 또 안으려는 자죠. 그래서 위험을 수취하려는 자가 위험을 뭐 하는 대가로? 부담하는 대가로, 혹은 위험을 수취하는 대가로 공정한 보상액 이외에 추가로 받으려고 하는, 추가로 수취하려고 하는 금액,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리스크 프리미엄이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개념을 얘기했고, 공정보험, 최대보험, 리스크 프리미엄, RP까지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certainty equivalent 물론 받고, 요 확실성 등가까지. 그리고 어제 에로우와 프렛의 위험 깊이 척도라는 것을 잠깐 얘기하다 말았는데, 그 위험 깊이도를 비교를 해보자. 물론 위험을 싫어하는 애들끼리 위험 깊이도를 비교하는 거죠. 위험을 뭐 선호하는 애라고, 위험 중립적인 애하고 비교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위험 깊이 하는 애들끼리, 위험 깊이자끼리 어떤 애가 더 위험을 더 싫어하고 어떤 애가 위험을 더 상대적으로 덜 싫어하냐. 45도의 반직선을 이렇게 끌어내서 WG, WB인데 초기점을 한 점 찍고요. 이 초기점에서
E0점 초기 상태에서 우하향하는 기대치가 일정한 궤적이 있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P분의 P 그리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알파분의 알파 이렇게 해서 공정보험 예산선과 등기대선이 있고 방금 같은 똑같은 이런 뭐가 있고요. 이런 무차별성을 가진 위험 기피자가 있고 또 어떤 애가 있다고 우리가 판단을 좀 해보냐면 이렇게 극단적인 위험 기피자가 이렇게 무차별성이 있다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얘는 둘 다 지금 효용 수준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얘가 소비자 A이고 얘를 소비자 B라 합시다. 그래서 소비자 A, B의 무차별성이 이렇게 결정돼 있다 이렇게 한다면 이런 점 한 점 찍어볼 수 있고 이런 점 한 점 찍어볼 수 있어요. 이 점은 어떤 점이야? 효용은 위험한 상태와 똑같은데 위험이 없는 상태죠. 효용은 똑같은데 위험이 없는 상태야. 그래서 여기서 쭉 수직축으로 보내봤더니 이게 뭐라 그랬어? 위험한 기회와 동일한 효용을 주면서 위험이 전혀 없는 확실한 금액. 이걸 certainty equivalent 그랬는데 누구의 소비자 A의 certainty equivalent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고 얘는요 소비자 B의 certainty equivalent죠. 소비자 B의 그래서 이 확실성 등가 확실성 대등액이라는 것이 여기서부터 어디까지인데 여기까지인데 요는 확실성 대등액이 소비자 A가 얘는 소비자 B가 확실성 등가 대등액을 평가를 해보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확실성 대등액만 보면 확실성 등가만 보면 보다 적은 확실한 금액으로 위험한 상태와 똑같은 효용을 누리는 애는 B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확실성 등가 certainty equivalent 얘가 작은 A일수록 누가 작아요 지금? 상대적으로 B가 누구보다 certainty equivalent A보다 더 작은데 얘 작을수록 다시 말하면 보다 적은 확실한 금액만으로 만족하는 소비자일수록 위험을 더 싫어한다. 다시 말하면 리스크 위험 기피도가 더 크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위험 기피도가. 두 번째는 지금 여기가 뭐라 그랬냐면 공정보험료를 했어요. 이 W0고 이 공정보험료인데 이 공정보험료 이거를 넘어서는 것이 지금 최대보험료 그랬고 최대보험료 여기까지 최대보험료 여기까지가 최대보험료가 될 건데 이 공정한 대가 이상 추가로 지불하고자 하는 이 지불용이 요게 리스크 프리미엄이고 얘도 마찬가지예요. 공정한 대가 이상의 추가 지불용이 그러니까 위험 깊이 정도하고는 상관없이 내가 위험을 얼마나 싫어하느냐고는 전혀 상관없이 공정보험료는 어때야 된다는 거예요? 다 똑같습니다. 요 공정보험료 다 똑같아. 요게 달라질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얘도 가장 바깥쪽으로 밀어내면 여기서 만나야 될 것이고요. 얘도 이렇게 지나갈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기대 효용 극대화점 위험이 완전히 사라지는 요 위험이 없는 위험 기피자의 입장에서 최적의 자신의 위험을 분담하는 최적의 위험 분담 점이 이것이고 이때 다른 어떤 경우보다 기대 효용이 어떻게 된다고요? 극대화된다 이것입니다. 기대 효용이 극대화된다. 이게 최적의 위험 분담점이고 이게 기대 효용 극대화다. 자, 그래서 이제 확실성 등가 얘기를 방금 했는데 리스크 프리미엄 얘기를 하면 요 RP를 보면 여기 RP 누구의 소비자 여기 B의 RP고요. 얘는 뭐예요? RP인데 소비자 A의 RP죠. 그래서 리스크 프리미엄을 가지고 판단해 보면 RP가 요 B
B가 있고요. A가 있는데 얘가 더 크죠, 지금. 리스크 프리미엄이 크다는 것은 자신의 위험을 뭐 하는 대가로? 전가하는 대가로 더 많은 추가 보상을 지불할 용의가 있는 거죠. 위험을 더 싫어하니까. 그래서 요 RP가 클수록 리스크를 더 싫어해서 위험 깊이도가 더 크다라고 판단할 수 있고, 요렇게 항상 어떤 소득 수준에서나 항상 성립하는 위험 깊이자의 경우 이걸 전반적인 위험 깊이 척도라 했고, 전반적인 위험 깊이 척도 에로와 프레시 에로와 프렛이 전반적인 위험 깊이 척도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기대 효용 이론을 잠깐 보면 이게 소득이고요. 소득. 그리고 그 소득을 가지고 누리는 효용에서 효용 함수가 이렇게 생겼다. 이런 형태로 다시 말하면 접선의 소득이 증가하면서 접선의 기울기가 점점점 작아지면 얘가 위험 깊이자라 했어요. 요 효용 함수가 이렇게 생겼는데 효용 함수가 이렇게 생겼는데 소득이 늘면 늘수록 접선의 기울기는 뭐라고요? 한계 효용입니다. 요 한계 효용의 MUW가 작으면 요게 점점점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서 점점점 이게 작아지면 접선의 기울기가 작아지면 소득의 한계 효용이 체감하는 소비자라고 그러고 얘를 위험 깊이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위험 깊이자. 두 점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런 점은 어떤 점이에요? 굉장히 소득이 낮은 점으로 W0에서 데미지, 손실이 생긴 사고 시 소득 수준이고, 여기가 이제 사고가 전혀 없는 사고 미발생 시 W0의 소득이 그대로 유지되는 상태라고 이렇게 한다면 이런 점의 A점과 이런 점 B점, 요게 이제 확실한 상태인데 지금 현재 상태는 확실한 상태가 아니라 어떤 확률로? P의 확률로 사고가 나고 1-P의 확률로 사고가 안 나는, P의 확률로 뭐가 나는? 사고가 나고 1-P의 확률로 사고가 나지 않는 뭐 이런 상태에 위험한 상태라고 하면 이게 지금 이제 P의 확률, 여기가 P입니다. 당연히 P가 1이면 여기로 가버리고 P가 0이면 여기일 테니까 이게 1-P의 확률이고, 이 기대치가 얼마예요? 여기 EW 기대치, 이렇게 기대소득. 보통 이 기대치를 이렇게 쓰기도 하고 이렇게 기대치를 쓰기도 합니다. 이렇게. 여기 X라는 걸로 쫙 이렇게 바꿔서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요. 지금 W라는 거 썼기 때문에 이 W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이런 점을 C점이라 하면 C점은요 P의 확률로 얘가 될 수 있고 1-P의 확률로 얘가 될 수 있는 이런 위험한 상태, 그 위험한 상태가 주는 효용 수준을 우리가 기대 효용이다 이렇게 말한다. expected utility, 기대 효용. 그리고 이 요거는 뭐예요? 이 확실한 기대치가 주는, 확실한 기대 금액이 주는 효용 수준. 요게 기대치가 주는 효용. 그래서 EW 기대치가 주는 뭐다? 요 효용이다 이거예요. 요 효용. 그래서 위험 깊이자는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요 EW 기대치가 주는 효용하고 뭐하고 비교해 봤을 때, 요 기대 효용, 얘하고 비교해 봤을 때 기대 효용보다 위험한 뭐가? 기회. 보통 이제 복권, 이게 보통 대표적인 게 위험한 기회인데요. 얘보다 이렇게 큰 게 위험 깊이자다. 그리고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요 기대 효용은 사고 발생 확률을 P라 그러면 P의 확률로 어떤 만족도를 누리고 사고 시 소득, 사고는 bad state예요. WB에. 그리고 1-P의 확률로 뭐를 누려? 좋은 거요. 그래서 이게 기대 효용이고 기대 효용보다
기대치가 주는 효용. 이거 조금 헷갈릴 수도 있죠. 기대 효용보다 기대치가 주는 효용, 혹은 기대 금액이 주는 효용. 이렇게 두 가지를 비교했을 때 이런 경우 이게 뭐다? 위험 기피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위험 중립자는요? 위험 중립자는 뭐 굳이 그럴 필요도 없겠지만 요 소득의 한계용이 일정한 애죠. 소득의 한계용이 일정해. 예를 들어서 요런 점하고 요런 점을 비교해 봤더니 W 여기가 제로고 W 제로 마이너스 데미지 이런 상태인데 W 요 효용함수 보면 이 효용함수는 어떻게 생겼다? 효용함수는 W 이렇게 생겼는데 소득의 한계효용이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서 한계효용이 접선의 기울기 일정해. 어디든지 일정해. 이렇게 일정해. 그래서 이런 경우를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냐면 위험에 대해서 개의치 않는 DW 소득의 변함에 따라서 소득의 MUW 요 소득의 한계효용이 뭐 예컨대 일정한 이런 상태를 우리가 일정한 거를 한개 두 번 미분하면 일정한 게 제로가 돼버려야 되겠습니다. 기울기가 변화가 없으니까 제로가 이러네. 이게 이제 위험 중립자의 경우인데 여기서부터 우리가 이제 앞에서 봤던 이 개념들을 전부 다 한 번씩 좀 집어넣어 보자. 초기 상태에서 어디까지? 요 기대치까지요. 초기 상태에서 기대치까지가 뭐였냐면 공정보험료였어요. 공정보험료. 두 번째, 어디까지가 최대 보험료야? Certainty Equivalent까지. 그래서 위험한 기회가 주는 기대 효용과 똑같은 효용을 주면서 확실한 금액. 여기죠. 그래서 여기서 수직의 점선을 쭉 끌어내려서 이게 확실성 등가 Certainty Equivalent 이렇게 말할 수 있겠고 여기까지가 최대 보험료. 그래서 공정한 대가 이상 추가로 지불하고자 하는 용의. 요게 리스크 프리미엄이다. 리스크 프리미엄 RP.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RP. 여기는 최대 보험료. 여기는 공정한 대가, 공정보험료.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더 보면 이 Certainty Equivalent 확실성 등가라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지금 개념은 다 얘기했어요. 위험한 기회, 위험한 상태와 똑같은 효용을 주면서 확실한 금액이 내렸는데 요 기대 효용을 우리가 봤을 때 요 Certainty Equivalent가 주는 뭐하고요? 효용하고요. 효용하고 뭐 같아? 기대 효용이 같다. 기대 효용. 초기 상태에서 누리는 기대 효용하고 초기 상태를 보통 이제 그냥 W 이렇게 해서 초기 상태에 누리는 기대 효용하고 효용이 같은 확실한 금액, Certainty Equivalent 확실한 금액, 이거를 또 리스크 프리미엄 RP는 뭐에서 뭘 뺀 거라 그랬냐면 RP 리스크 프리미엄은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RP는 요 전체 여기까지가 뭐예요? 기대치죠, 기대 금액. 여기서 뭐 빼버린 거예요? Certainty Equivalent를 빼버린 거죠. 그래서 나머지 요게 기대치 EW 요 기대 금액에서 뭘 빼본 Certainty Equivalent를 빼버리면 이 리스크 프리미엄이 나온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기본적인 내용들을 잠깐 좀 정리를 했고 위험 기피자가 원점에 대해서 뭐 볼록한 이유 뭐 이런 것들은 여러분 굳이 뭐 증명할 이유가 없고 예를 하나 더 들면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효용함수가 W에 0.5승이라는 애가 있고 효용함수가 W에 0.25승이라는 애가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얘는 이렇게 쓸 수 있죠. W에 0.5승에 0.5승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 말은 이 0.25의 이 효용함수를 가진 애는 자기 안에 이런 오목함수를 하나 더 갖고 있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훨씬 더 위에 애가 위험 더 싫어하는 위험 기피자다. 자신의 효용함수 안에 오목함수를 하나 더 포함하고 있으면 위험 기피자다. 물론 이거
두 번 미분하면 얼마예요? 이 한 번 미분하면 한계 효용은 0.5가 앞으로 튀어나오고 W에 마이너스 0.5승. 또 한 번 미분하면 마이너스 0.25승, 25, W 마이너스 1.5 이렇게 될 거니까 어떤 W에서도 마이너스 값이지. 그래서 두 번 미분하면 마이너스 값이어서 한계 효용이 체감하니까 우리가 아까 봤던 요 한계 효용이 체감하니까 위험 기피자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 이것입니다. 요게 우리가 아까 봤던 것 중에 만약에 이거를 이제 이렇게 표시하면 요 공률이 얘보다 더 크게 나오고 하나는 작게 나오고 이렇게 나와야 되고 여기는요 똑같은 기대치가 똑같다 하더라도 여기에 볼록한 정도 위로 볼록한 정도가 더 강하게 나오는 애가 0.25승이다 이런 얘기요. 그러니까 확실한 효용하고 기대치가 주는 효용이 차이가 훨씬 더 크다는 얘기예요. 물론 그렇게 되면 이렇게도 해도 되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굳이 이게 certainty equivalent를 생각해 보면 요런 형태로 만약에 요런 형태로 더 커진 다음에 공률이 요렇게 커진다고 하면 여기가 지금 확실성 등가인데 얘가 확실성 등가가 되잖아요. 아까 확실성 등가가 어떤 애가 적은 애가 더 위험 기피자라고 말했던 게 바로 이런 거예요. 그래서 공률이 어떻게 되면 커지면 커질수록 위험 기피도가 더 커진다는 얘기고 극단적으로 어떻게 갈 수 있겠어요 그러면? 이런 형태로 갈 수도 있겠죠. 거의 우리가 상정하지 않지만 그러니까 공률이 크면 클수록 계속 커서 이렇게 갈 수가 있다 이것입니다. 이렇게 그린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하고요. 그 정도 하고 가겠습니다. 그 135페이지에 위험 기피 정도와 보험 가입 문제에서 그 참고 부분 있죠? 참고 부분. 누가 더 위험 기피적이냐? 뭐예요? 기피적인 1번. 이게 한꺼번에 바꾸기를 한 거죠. 가라는 거를. 여러분은 뭐 신경 안 쓰겠지만 이 책을 쓰면 정말 이게 장난 아니에요. 이게 바퀴벌레가 잡아도 계속 나와. 136페이지 보시면 그 뒤에 에로우와 프렛에 밑줄을 그어놓고요. 두 번째 전반적 위험 기피 척도에다 동그라미. 전반적 위험 기피 척도. 어떤 소득 수준에서 측정하든 어떤 종류의 위험에 직면하든 항상 성립한다. 충족 조건이 증명되어 있는데 리스크 프리미엄을 가지고 설명할 수도 있고 그 뒤에 U1과 U2 두 소비자의 효용함수를 비교하고 있는데 거기 오목함수가 자신의 효용함수 안에 오목함수를 또 포함하고 있으면 그 사람이 위험 기피자다 이런 얘기예요. 0.25승 0.5승 나와 있고 0.25승이 위험 기피자입니다. 더 오른쪽 보면 그래프에 확실성 대등액이라는 있는데 거기다 몇 줄? 확실성 대등액 그래프 밑에 클수록 작을수록 위험 프리미엄 클수록 위험 기피도가 더 크다고 나와 있고요. 이 상태 조건 평면은 그렇게 되어 있고 뒤에 기대 효용 부분을 하나 더 봅시다. 어디냐면 162페이지, 152페이지, 152페이지 2013년도 행시 기출인데 152페이지 좀 보시면 이게 이제 상태조건 평면하고 기대효용 평면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기대효용 이론으로 문제를 지금 풀고 있는 거예요. 그 A, B 두 사람이 상점에서 화재가 발생할 확률이 10%다 몇 줄? 확률 P 이퀄 0.1 그렇지 않을 확률이 90%다. 1-P는 0.9다. 두 사람의 재산은 각각 100만 원으로 동일하고 화재가 발생하지 않으면 재산은 100만 원 그대로 있겠지만 화재가 나면 재산이 0으로 다 날아간다 이것이에요. 화폐 금액 X에 대해서 두 사람의 효용함수가 A의 효용함수다 몇 줄? 두 번 미분하면 마이너스 값인 한계형이 체감하는 위험 기피자일 것이고 X 0.5승이니까 두 번째는요. 한 번 미분하면 1이고 두 번 미분하면 0이고 뭐 이렇게 해서 소득의 한계형이 일정한 위험
중립자고 앞에 건 위험 기피자일 건데 A, B 두 사람의 위험에 대한 태도를 설명해라. 5점. 위험에 대한 태도 그러면 기본적으로 위험 기피자, 위험 중립자 아까 다 설명을 드렸어요. 소득의 한계형이 체감하냐 일정하냐. 그래서 그 효용함수만 가지고 바로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요 기대치 이거 찾고 기대치하고 기대효용, 기대치가 주는 효용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 위험 기피자는 뭐가 더 크다고? 요 기대치가 주는 효용이 기대효용보다 더 크다. 그래서 요 두 가지를 다 찾아서 또는 여기 보세요. 여기는 지금 여기가 뭐죠? 여기가 EW의 기대치예요. 요 기대치가 주는 효용도 여기고 기대 효용도 여기고 그래서 EU도 여기고 뭐예요? 여기가 U인데 유틸러티 요 EW가 주는 뭐도 효용도 여기고 그래서 기대 효용과 기대치가 주는 효용이 같죠? 같아. 그러면 초기 상태와 동일한 효용을 주면서 확실한 금액도 여기죠. 그래서 이게 확실성 등가도 여기다. 다 똑같죠. 위험 중립자의 경우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첫 번째는 위험성에 대한 태도 묻고 있고 두 번째는 두 사람이 보험회사 직원이 와서 두 사람에게 보험회사 직원이 와서 보험 가입을 권유했는데 보험회사의 조건은 몇 줄? 화재가 발생하면 100만 원을 지급하고 화재가 발생하지 않으면 100만 원 지급한다는 게 항상 우리가 보험을 주면 제시된 보험의 성격을 파악하라 그랬어요. 데미지가 얼만데 100만 원인데 커버리지도 100만 원이다. 무슨 보험? 풀 커버 내는 완전 보험이다. 이런 얘기예요. 화재가 발생하지 않으면 물론 보험금 안 줄 것이고 이 보험 계약에 대해서 보험료를 얼마까지 지불할 용의가 있냐. 지금 여기를 읽는 이유가 중간에 좀 고쳐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일단 위험의 인식에 대한 유형 거기다가 위험 기피자의 경우 거기다만 몇 줄. 설문 보세요. 바로 예시 답안에 위험 기피자 불확실성이 낮을수록 더 높은 효용을 갖는 사람이다. 거기 불확실한 상태에서 기대 효용 밑줄 긋고 EU, expected utility 기대 효용이 기대 소득의 효용 이것보다 작다. 여기요. 기대 효용이 기대 소득의 효용보다 더 작다. 위험 중립자 불확실성 정도와 상관없이 밑줄. 위험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위험에 대해서 개의치 않은 게 위험 중립자니까. 그래서 기대치가 높을 때 효용이 높은 사람 그리고 EU와 기대 효용과 기대치가 주는 효용이 같다. 여기 보여? EU와 기대치가 주는 과 기대 효용이 이게 같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위험 선호자는 반대고 거기 기대 효용이 기대치가 주는 효용보다 더 크다. 그래서 위험한 기회를 더 선호하는 위험 선호자 얘기를 할 수 있겠고 확률이 뭐 주어졌으니까 기대치 찾는 건 뭐 아주 간단하지. 0.1의 확률로 영원히 사고 발생 확률로 0원 그 다음에 0.9의 확률로 뭐 100만 원 그대로 유지돼야 될 거니까 90만 원이 기대소득이고 어디다 집어넣으면 효용함수에 집어넣으면 소비자 A의 효용함수는 루트 X니까 뭘로요? 0.1의 확률로 루트 X 루트 0 0.9의 확률로 이게 루트 뭐? 100만 원 100만 원은 뭘로 나와? 1000의 제곱이니까 여기에 0.9를 곱하면 얼마? 900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효용은 소비자 A의 기대 효용은 얼마? 900. 그 다음에 그 뒤에 소비자 B의 기대치는 똑같고 그 기대 효용은 0.1의 확률로 0.9의 확률로 이제 루트 값이 없으니까 여기는 그냥 100만 원 그러면 90만 원이 나오고요. 기대 효용이 이렇게 기대치하고 기대 효용을 비교를 해서 위험성에 대한 태도를 밝히고 있다. 그 A의 위험성에 대한 태도 세 번째 줄에 2번 반가로 세 번째 거기다 밑줄 EU 이게 기대 효용이 기대치가 주는 효용보다 더 작아서 A는 위험 기피자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두 번째는 위험 중립자는 같다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A와 B의 보험 가입 조건이 나와 있는데 거기다 밑줄 그으세요. A는 보험 가입 시 기대 효용이 보험 가입 전의 기대 효용보다 크냐 작냐 두 가지를 판단해서 더 크면 이 보험에 가입할 거니까
그 첫 번째 식 보세요. A는 효용함수가 루트 X니까 루트 100만 원. 여기서 뭐 내야 돼? 보험료를 내면. 왼쪽이 지금 보험 가입 시 기대효용이죠. 오른쪽은 보험 가입 전에 기대효용 900 방금 찾았던 거. 그것보다 크거나 같으면 보험에 가입할 텐데 그 다음에 식을 정리하면 이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야 됩니다. 부등호 방향을 바꿔놔요. 그래서 보험료는 19만 원, 이거보다 작거나 같아야 보험에 가입한다. 그 말은 최대한 19만 원까지 내가 보험료를 내고 가입할 의사가 있다. 이렇게죠. 두 번째, B의 보험 가입 조건은 똑같죠? 얘는 이제 그냥 선형이니까 100만 원에서 보험료 내고 이게 기대 효용이고요. 그 다음에 90만 원이니까 넘기면 바로 그것도 부등호 방향을 바꿔주세요. 인슈어런스 피, 보험료가 10만 원 이하여야만 보험에 가입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최대 보험료는 10만 원이다. 그렇다면 이거 뭐 저기는 없나? 저기도 있죠. 다 똑같이. 그래서 이거 지우겠습니다. 소비자 A는 소득의 한계형이 체감하는 위험 기피자인데 위험 기피자는 지금 기대효용 곡선이 이렇게 생겼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생겼고 0원하고 어디 사이인가요? 요 100만 원 사이죠. 100만 원. 그래서 여기가 100만 원이고 단위 만 원, 100만 원. 이렇게 두 점을 연결을 해야 되겠지. 확률이 어떤 확률로? P가 0.1이고 1-P는 0.9죠. 그러니까 사고 발생 확률이 10%, 사고 발생하지 않을 확률이 90%니까 요 100 가운데 여기 10%만 뭐가 있어요? 사고 발생 확률이 P고 여기가 1-P가 되지. 여기에 P 대 1-P가 될 거고 요런 점이 뭐가요? 기대 소득이 되겠고 그리고 기대 소득이 주는 효용이 여기고요. EW 혹은 EX 이렇게 해도 되고 기대 소득이 주는 효용 요거 자 요거는 뭐예요? 위험한 죄송합니다. 기대 소득 주는 효용이야. 기대 효용이고 여기가 지금 확실한 기대치가 주는 효용이고 기대치가 주는 효용 요거는 위험한 기회의 기대 효용이고 그래서 요런 점이 지금 A점 요런 점을 B점 요런 점을 C점 요런 점 D점 이렇게 한다면 이 W가 주는 효용하고 그 다음에 기대 효용 기대 효용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 기대 효용이 더 낮은 위험 기피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이런 상태로 위험 기피자라고 할 수 있고 자 보세요. 여기가 지금 100만 원인데 여기는 기대치는 아까 90만 원 찾았죠? 0.1 요 기대 소득이라는 것은 0.1의 확률로 0 그 다음에 0.9의 확률로 뭐예요? 루트 100만 원이니까 그래서 900으로 이렇게 효용을 찾았고 뭐의 효용을? 요거의 효용을 이게 지금 기대치는 EW는 0.1의 확률로 얼마가? 0이 그리고 0.9의 확률로 얼마가? 100만 원이 이렇게 해서 100만 원 90만 원이 되게 90만 원 여기가 90만 원이고 90만 원
각각의 효용 수준을 다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효용 수준을 다 찾아볼 수 있어. 여기는 지금 뭐가 되겠어? 확실성 등가인데요. certainty equivalent. 요 certainty equivalent. 이 확실성 등가는 위험한 기대의 기대 효용. 기대 효용이 아까 얼마였어요? 위험 기피자의 기대 효용이 얼마? 지금 900으로 아까 나와 있잖아요. 900으로. 요 900으로 이게 기대 효용이 900인데 certainty equivalent를 효용함수에 집어넣었을 때 얘도 뭐가 나와야 된다고? 900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지금 이게 정의야. 확실성 등가, 위험한 기회의 기대 효용하고 확실성 등가가 가져가주는 효용이 똑같아야 되지. 그리고 효용함수는 지금 루트 x니까 요 루트 뭐 x 이런 형태로 되어 있으니까 요게 지금 certainty equivalent가 얼마야 되냐? 요게 지금 루트 certainty equivalent equal 900 뭐 이렇게 나와야 되고 결과적으로 확실성 등가는 81만 원이 돼야 된다 이렇게 해요. 81 수치는 지금 간단하게 나와 있으니까 비교적 81만 원. 자, 그러면 여기 초기 100만 원에서 어디까지? 여기 기대치까지. 여기에 무슨 보험료? 공정보험료. 그리고 확실성 등가까지가 무슨 보험료? 최대 보험료. 그리고 이 사이가 뭐? 리스크 프리미엄. 자, 공정보험료는 얼마예요? 공정보험료는 10만 원. 10만 원. 여기 그리고 최대 보험료는 81만 원이니까 이게 19만 원. 리스크 프리미엄은 9만 원. 이렇게. 어렵지 않게 쉽게 찾을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물어봐도 다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보험료를 얼마까지 지불할 용의가 있냐 그것만 물어봤는데 나머지도 다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위험 기피자는 그렇고 각각 A, B 두 사람이니까 뒤에 넘겨보세요. 거기도 하나 고쳐야 될 때가 있는데 그 위에 위험 중립자 써놓고 효용함수가 UBX는 X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45도 반직선인데 그래서 거기 90만 원이면 거기도 기대 효용이나 기대치가 주는 효용도 다 90만 원 되어 있죠. 그럼 100만 원이면 그거 뭐야 돼야 돼? 100만 원 1000원이 아니라 100만 원이 돼야 되죠. 바꿔주세요. 수직 줄게. 그래서 그 밑에 잠깐 보시면 A, B가 그렇게 리스크 프리미엄이 차이가 나는 이유를 거기다 써놨습니다. 일단 A, B가 동일한 보험 상품에 대해서 밑줄 서로 다른 최대 보험료를 지불할 용의를 보이고 있다. A, B는 위험에 대해서 태도가 다르기 때문이다. 위험 중립자의 B는 밑줄. 위험 중립자 B는 얼마만큼 보험에 가입하면서 낼 용의가 있어요? 거기 보니까 10만 원이네. 위험 기피자는요. 아까 보니까 얼마까지? 위험 기피자는 최대 19만 원까지. 요 9만 원은 추가 지불 용의다. 그래서 리스크 프리미엄이다. 위험을 싫어하기 때문에 추가로 더 지불할 용의가 있는 것이다 라는 얘기고 그렇게 간단한 계산 문제를 하나 봤고요. 조금 앞으로 다시 넘어와서 142페이지 좀 보시면 142페이지 142페이지 거기 48번 문제를 좀 보세요. 우리가 유형을 지금 두세 가지 유형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미래의 경기가 호황인지 불황인지 밑줄, 붐인지 리세션인지, 호황인지 불황인지 따라서 기업 A가 고려하고 있는 세 가지 신규 사업의 성과가 달라진다. 현재 특별히 새로운 정보가 없는 가운데 호황 확률이 0.4로 주어져 있고 불황일 확률이 0.6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모든 신규 사업은 동일한 액수가 투자가 되고 다음과 같은 예상 수익이 보세요. 신규 사업 1은 40억, 호황이 오면 불황이면 20억 이렇게 신규 사업 2, 3 이렇게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기대 수익이
기업 A가 오직 기대 이윤에만 관심이 있다. 몇 줄? 기대 이윤에만 관심이 있다. 그러면 기대치가 가장 큰 거를 선택할 거라는 거예요. 신규 사업을. 그러면 기대치가 큰 거 아주 뭐 간단하잖아요. 지금 확률이 거기 붐에다가 0.4 써놓고 리세션에다 0.6 써놓고 그 옆에다 기대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규 사업 1은 0.4 곱하기 붐이 오면 얼마? 40 플러스 0.6 곱하기 얼마? 20억 이렇게. 두 번째 신규 사업 2는요 0.4 곱하기 붐이 오면 얼마? 50억 플러스 0.6 곱하기 10억. 이렇게 해보면 기대치가 어떤 게 가장 커? 첫 번째 28억 나오고요. 두 번째는 26억, 세 번째 27억 나와서 신규 사업 1이 오직 기대치만 관심이 있다면 기대치 그냥 구해보면 되지 뭐. 확률도 다 줬고. 아주 간단한 수치도 아주 간단하고. 두 번째는 이제 기업 A는 신규 사업을 선택하기 전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자문회사 B의 자문을 의뢰하려고 한다. 이 회사는 완전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밑줄 완전 정보. 이 회사에서 부연 설명하고 있습니다. 미래에 호황이 올 걸로 예측하면 반드시 호황이 오고 불황이라고 예측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불황이 왔다. 기업 A는 이 정보를 어떻게 활용하겠냐. 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설문의 정리를 뭐 간단하게 해서 두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시츄에이션이 뭐예요? 하나는 붐이, 하나는 리세션이 이렇게 신규 사업 1, 2, 3, 3개의 사업비 각각 있고 그때 기대 이윤이 여기가 지금 뭐 60억, 50억 뭐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40, 50, 60 이렇게 40억, 50억, 60억 이렇게 주어져 있고 얘는 20억부터 시작해서 20억, 10억, 5억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얘가 올 확률이 0.4고요. 얘가 올 확률이 0.6이네. 그래서 첫 번째 설문은 뭐 볼 필요도 없이 첫 번째 설문은 뭐 기대치, 기대 이윤이 가장 큰 게 기대치만 관심이 있다면 기대 이윤이 가장 큰 걸 선택할 거니까 요 신규 사업 1은 EP1은 0.4에다가 뭘 곱한 거요? 40억을 곱하고 플러스 0.6에다가 뭐 여기 20억을 곱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 나가면 얘가 지금 방금 28억이 나온다고 그랬고 이게 가장 크다 그랬어요. 이걸 선택한다 이것입니다. 요거. 자, 세 번째는 뭐 얘기하고 있냐면 이제 자문 회사 B에게 자문을 구했는데 얘가 완전 정보를 제공하기로 유명하다. 그래서 호황이 올 거라고 예측을 하면 반드시 호황이 오고 불황이 올 거라고 예측하면 반드시 불황이 온다. 그러면 이 회사가 이런 자문회사 B를 이 정보를 어떻게 활용하겠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거예요. 얘가 만약에 호황이라는 정보를 줬다. 이런 정보를 제공했어. 그러면 확률은 호황이 올 확률 자체가 뭐예요? 얘 1이에요. 불황은 절대 안 와. 절대 안 온다고. 호황이 올 확률이 1이야. 완전 정보니까. 만약에 불황이 올 거다고 이런 불황의 정보를 줬어. 그럼 반대로 리세션이 반드시 오고 호황이 올 확률은 없어. 그러면 이런 정보를 기업 A는 어떻게 활용하겠어요?
뭐만 따져보겠어? 요 붐이 반드시 올 거니까 이 세 개 중에 뭘 선택해야 돼? 얘를 선택해야지. 그래서 신규 사업 3을 선택하고, 얘는 반드시 불황이 올 거니까 불황이 왔을 때 내가 이런 기대치를 다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20을 선택할 거니까 신규 사업 1을 선택할 거 아니야. 뭐 너무 간단한 것들입니다. 이런 형태로 우리가 문제가 주어질 때 뭐 비교적 아주 간단한 이런 이 신규 사업 3을 선택하면 그때 얘는요 기대치가 얼마고요? 여기가 지금 60억이고 얘는 신규 사업 1이 얼마니까 기대치 EP1이 얼마? 20억 이렇게 주어지겠다. EP3 이렇게. 자, 그 다음에 A가 자문회사의 정보를 이용한 결과 예상되는 기대 이윤을 구해라. 자, 요게 이제 여러분 좀 의미가 있는 건데, 이 자문회사가 지금 완전 정보를 제공하기로 유명한 회사예요. 그래서 거기 일단 그 분석의 2초 부분을 좀 보세요. 예시답안에 분석의 2초. 완전 정보를 전제로 기업은 호황이라는 정보가 주어지면 뭘 선택하고 얘를 선택하고 불황이라는 정보가 주어지면 얘를 선택할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중요한 것은 거기다 별표 중요한 것은 뭐냐 자문회사가 호황이라는 정보를 제공할 확률과 불황이 올 거라는 정보를 제공할 확률을 알아야 될 텐데 그 확률은 실제 호황이 올 확률과 실제 불황이 올 확률과 정보가 제공될 확률이 똑같다고 한다고요. 거기 완전 정보의 경우 밑줄. 완전 정보의 경우는 실제 호불황이 올 확률하고 이 자문회사가 호불황에 정보를 제공할 확률이 똑같다 이것이. 그래서 여기가 파이 B가 1인데 요 파이 B 다시 말하면 호황이 올 정보 인포메이션이 주어질 확률도 이거고 요 불황이 올 인포메이션이 주어질 확률도 이거다 라고 이렇게 가정을 한다고요. 그러면 요 실제 얘가 주어질 확률 요 실제 주어질 확률이 여기 이제 처음에 0.4하고 0.6이니까 요 0.4의 확률로 뭐가 기대가 되고 얘가 기대가 되고 0.5의 6의 확률로 얘가 기대가 되니까 그 기대치를 바로 찾을 수가 있겠죠. 거기 보세요. 그래서 기업의 예상 기대인을 보면 EP1은 먼저 첫 번째 전혀 정보가 없을 때는 뭘 써요? 이 18억의 기대인을 가져다주는 첫 번째 신규 사업을 선택할 거고 자문회사의 자문을 이용할 경우 기대이윤이 거기에 0.4 곱하기 60, 0.6 곱하기 20 이렇게 되어 있는 이유가 알겠어요? 네, 그 확률을. 그래서 36억. 그래서 호황이라는 정보를 이용할 때 기대이윤과 불황이라는 정보를 이용할 때 기대이윤의 합이 자문회사를 이용할 경우에 기대치인데 기대치. 그러면 내가 자문을 이용할 거냐 말 거냐. 당연히 쟤는 뭐밖에 안 나오는데 28억밖에 안 나오는데 자문회사의 자문을 이용하면 36억에 이렇게 보수를 누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 자문회사의 자문을 이용할 거고 그러면 얼마까지 줘야 돼? 대가로. 요 차이만큼. 차이만큼 최대한 지불할 용의가 있겠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정도 하고 나머지는 그냥 넘기고 생산자 이론으로 가겠습니다. 어, 163페이지 55번 문제 잠깐 쉬고 할게요. 잠깐 쉬고